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여수공항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여수공항에서 철수하거나 운항 편수를 축소하면서 이용객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건데요. 전남 동부권의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 관문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모두 93만 3천여 명. 올해 말까지 98만여 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111만 6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의 감소 때문입니다. 올 여름 일주일에 186편 운항되던 것이 최근 76편으로까지 줄어들면서 4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국제선이 이제 운항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항공사도 일부 감편이 이루어져서 운항편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여수공항의 적자는 올해 120억여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전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제한적 논리에서 벗어나 여수공항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여수공항 해외 노선 수요를 반영해서 국제선, 부정기선 운항을 추진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남 동부권은 국제적인 해양 관광과 생태, 마이스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새로운 거점 관문으로 여수공항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예산 1조 5,56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예산안이 전년 대비 1,854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 기반 마련, 시민 중심 맞춤형 정주 여건 조성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이달 29일부터 시의회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물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식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물을 끌어오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질 적합도 평가와 시설 설치에 수개월은 걸려 동북댐 예상 고갈 시까지 식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은 이미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공업과 소방용수 부족과 함께 주민 생활의 필수인 식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논의 중인 광주시는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뭄 대책 관련해서 이제 특별 재난기금, 특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 준비 이런 것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한급수에 대비해 하루 4만 3천 톤의 영산강 하천수를 이곳 용현 저수장에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영산강 하천수를 용현 정수장으로 끌어와 정화하거나 하천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북댐의 저층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업 용수로만 쓰여 3급수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천수를 마실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의 식수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용현 정수장 시설로 영산강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과 계획은 없습니다. 설령 용현 정수장으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물을 끌어오는 관과 펌프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만 최소 5달이 걸려 동북댐 고갈이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활용수의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로만 사용을 할지를 최종적인 것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는 그때. 한편 소방당국은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시내 하천과 저수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환경부 장관이 동북댐을 방문합니다.
광주시는 동복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비교적 물이 더 남은 주암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주민 불편과 농작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가뭄 극복 대책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담화문을 통해 도내 지하수 시설을 일제히 조사해 대체 가능한 수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가뭄 대책 예비비 1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관정 개발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 전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각 가정과 골프장, 목욕탕, 산업단지 등에서 물 아껴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제11회 아시아 조류박람회가 순천에서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 습지를 중심으로 희귀 조류를 관찰하는 새로운 생태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 바로 앞 들녘에서 흑두루미 천여 마리가 한가로이 먹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탐조 전문가와 관광객들은 보기 드문 신기한 광경에 감탄하며 그 모습을 저마다의 카메라에 담기에 바쁩니다. 지난 나흘 동안 순천만에서 열린 아시아 버드페어는 새와 새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탐조와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행사입니다.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서의 첫 행사 이후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일반 관광에서 탐조 관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다 순천만 전체를 잘 관리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참가들에 맞춰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럼 순천만은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생태 관광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 습지의 탐조 생태 관광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good ecotourism destination. Hearing the cranes calling back there made people feel very exciting. So this is a wonderful ecotourism world for visitors. 순천만 습지의 보존과 관리의 목표가 결국 살아있는 자연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탐조 관광은 새로운 생태 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희귀조류 탐조 활동이 학술 연구나 환경운동 차원을 넘어 특별한 취미 활동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순천만 습지에도 서둘러 접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흑두루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순천만 대신에 천수만을 주로 많이 갑니다. 지금도 천수만에 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흑두루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저 멀리 저 까만 게 흑두루미야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천만 습지에서 잘 복원된 갯벌과 생태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철새와의 공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순천 해룡면에서 18일엔 안풍동에서 각각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환성 여부는 3일에서 5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장흥 가금농장 한 곳을 비롯해 강진만과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환성 AI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영암 나불도는 20-30년 전만 해도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전남을 대표하는 유원지였는데요. 현재는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남학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영암 나불도. 지난 1983년 나불도 일대 70만여 제곱미터가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도시민에게는 나들이 유원지로 학생들에는 소풍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 만큼 쇠락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잔디밭은 잡초만 무성하고 풀장과 보투장이 있던 곳은 각종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과 승마장은 문을 닫았고 문전성시를 이뤘던 식당 대부분은 폐업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농업박물관, 쌀문화 테마공원, 한옥호텔만이 국민관광지란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데보다는 90%가 죽었다고 봐야죠.
지금 25년 전부터 이렇게 침체가 되어갖고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영산호는 영원히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관광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3년 전부터 영산호 국민관광지 재정비 계획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자되는 미로공원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 오토 캠핑장 조성 등은 민원에 막혔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100억 원대 민자 유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2024년 5월 달에 완공 목표로 한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최고의 도시근교 유원지로 꼽히지만 40년 전 개발 계획에 묶인 채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광양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 조류박람회가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3개국 국내외 50여 개 단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 주제는 새와 함께 사는 생태도시였는데요. 관련된 탐조 프로그램과 토론,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기름값 보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65원, 경유는 1,887원으로 지난주보다 각각 8원과 4원씩 내렸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전남 지역의 전통시장 30곳이 사라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3곳이던 전남의 전통시장은 2020년 90곳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큰 일교차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2도, 광양 11도, 순천 8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순천 17도, 여수 16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7시 54분, 간조 시간은 오후 1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은 광양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50여 명의 기업인들은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업인의 날을 신설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남도장터 상품권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여수 갓김치 등 도내 22개 시군의 특산품 118개를 답례품으로 선정했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 금액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